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일부 병원이 의사들에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조치 등 소생 중단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31일 N95 보호 마스크를 살균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받더라도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등 보다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및 중소상공인 규제 지원 대책과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퀸스 플러싱 지역에 있는 국립 테니스 경기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이차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에 거리를 둬 왔었는데요. CDC는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밝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가 수일 동안 연구 작성해 백악관에 전달한 메모에는 외출 시 입과 코를 가리는 첫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CDC는 특히 감염자들의 몸 상태가 좋고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CDC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에어로졸이 인근 사람이 숨을 쉴 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CDC가 안면용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전까지 취해온 마스크 관련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동안 CDC는 최전선 의료인을 위한 마스크 비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상당수의 감염자가 무증상이며 많으면 25% 정도라고 밝히고 증상 발현 최대 48시간 전부터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발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어서 무증상 전염이 상당하다는 자료를 토대로 감염자, 무증상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검토 중이라며 감염 예방에 기여할지 여부와 관련 자료를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메모를 통해 일반 대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백악관 내부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19의 미국 내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 뉴저지의 일부 병원이 의사들에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조치 등 소생 중단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저지 패터슨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프스대 의료센터에서는 호흡이 중단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소생술을 하지 않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엘머스트 병원에서도 지난 3월 27일 이 같은 조치가 의료진에 전달됐다 철회된 바 있으며 이 밖에 다른 병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브롱스 몬터피오리 의료센터와 뉴욕대 랭곤 헬스 의료센터, 뉴욕 프레스베테리안 병원 측은 조직 차원에서의 소생 관련 절차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속 의료진 일부가 최근 환자 측 소생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공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마이모니데스 의료센터는 아직 이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병원들에서 이미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염 위험이 있는 소생술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돼 왔으며 흉부 압박과 산소 주입으로 환자를 소생시키더라도 대부분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며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뉴욕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며 의료용 마스크와 가운 등 기본적인 의료 물품 역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31일 N95 보호 마스크를 살균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 연구개발기관 베틀에서 개발한 마스크 살균 기술이 FDA 승인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높은 압력과 과산 화수소를 이용해 N95 마스크를 소독하는 살균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 기술로 하루 8만 개의 마스크를 소독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균을 거친 마스크는 20차례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60만 장의 마스크 생산 효과를 유발하는 셈입니다. 배틀은 향후 이 살균기를 뉴욕, 워싱턴주, 워싱턴 DC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팀은 나노 섬유를 이용해 KF80, 94 수준의 필터 효과를 갖는 나노 마스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20회 이상 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만으로 최장 한 달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 마스크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노 필터는 한국 식약처 인증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받더라도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의무적인 건강검사 등 공격적인 조치를 지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성인의 60%가 정부 관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익명화된 휴대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미국인의 71%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잠재적 노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위치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는 이웃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지지하고 있고 84%는 해변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지 정당과는 관계가 없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61%,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익명화된 위치 정보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세대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존 게제마 해리스폴 최고 경영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급속하게 애국법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자금난에 처한 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 통과한 중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3차 경기 부양 패키지 지원 중 미 주무관청에서 진행하는 융자 프로그램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nd Loan Advance가 있습니다. 이는 주지사가 재난지역으로 인정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게 현금 긴급보조금인 $10,00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웹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1만 불까지는 어드밴스 론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입금이 가능하고요. SBA에서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
더 이제 금융 자금이 필요하신 그런 소상공인들은 up to 2 밀리언, 200만 불까지 DDS 론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은 그 직원 수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종교 단체는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전문가를 통해서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 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일요일을 기점으로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여 웹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융자가 거부되더라도 이 만불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비즈니스나 자영업자 또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서 렌터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유틸리티 빌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만불을 안 내도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이거를 해당되시면은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3,500달러 규모의 특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은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독립사업자, 종교단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요 이코노믹 인주리 디제스터 론하고 PPP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코노믹 인주리 디제스터 론은 SBA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해서 일반 시중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근데 PPP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에서 론 신청을 해서 4%까지 이제 론을 하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PPP를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코노믹 인주리 디제스터 론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사한 연방 정부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같이 신청을 못한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뉴저지주도 소기업 긴급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직원 수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재택 사업은 제외됩니다. 뉴저지주 노동력 개발부서에 신청하면 최소 1,000불에서 최대 5,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일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방 방법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250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고, 뉴저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원으로 스테이홈 외출 금지 행령 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 이용에도 사회적 거리 유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많은 기업 단체에서 봉사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 미디어에 노출된 사진, 영상들에는 장갑과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많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조기 확산 방지를 막고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 접촉 인원 장소를 기록해놓고 공동 사용 시설에 관한 철저한 위생소독 관리와 시민의식, 마스크 장갑 착용, 귀가 후 개인 소독 지침 등 이 모든 사항들을 정부와 시민이 준수했기 때문에 더 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시설 사용 시 위생 안전 지침과 사회적 거리 유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 코로나파크에 있는 국립 테니스 경기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몰려들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퀸즈 지역 엘머스 병원을 돕기 위해 국립 테니스 경기장에 350개의 병상을 설치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31일 오후 이 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머스트 의료진의 서비스는 존경스럽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는 2,500개의 인공호흡기를 확보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0개가 더 필요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소유한 전문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맨하탄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야전 병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타주에서 수백 명의 간호사와 건강 전문가들이 이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감염 증세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욕시 보건국은 몸이 좋지 않으면 자택에 머물고 만일 3, 4일 이내로 나아지지 않으면 주치의에 연락할 것과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뉴욕시 311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섣불리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핫라인을 이용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뉴욕 한국의사협회 212-216-9580이나 뉴욕 한인의 핫라인 212-255-6969로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도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욕 한인의 어플리케이션 캐그니를 다운받으면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유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 등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692-692로, 뉴저지주는 898-211로 각각 코비드와 NJ 코비드-19을 보내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잉그루드 병원과 홀리네임 병원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합니다. 정보는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고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으로 직접 전화해 한국인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감기 증세만 생겨도 의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만일 증상이 의심된다면 외출은 삼가하고 가족 간의 거리도 2m 이상 유지하면서 4일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보단 우선 전화로 상담을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 두기와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명령기를 펼쳤던 앤드류 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잭은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6세인 잭은 스타워즈 스토리, 반지의 제왕 3부작, 배트맨 등의 영화에 출연하거나 방언 코치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CNN 방송의 유명 앵커이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도 코로나19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49세인 크리스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병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격리된 상태로 원격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뉴저지주 80대 한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사망자는 지난 26일 사망한 한인 우체부를 포함해 4명, 양성 반응자는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노스버긴에 사는 85세의 서영석 옹이 30일반 해켄색 메디컬 센터에서 코로나19 증세로 입원,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서옹의 부인도 3주 전 확진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옹 부부는 버겐 카운티 세들블룩에 있는 성 백삼위 한인 천주교의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이민당국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이민서비스국 지역사무소 업무 중단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다카 갱신 신청자들을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기간 $495의 갱신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현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맥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131명이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며 아시아인이 공공장소에서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해당 질병에 노출된 임산부에 대한 등록 작업을 실시해 임산부가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소아과학 논문에 따르면 감염자가 낳은 33명의 유아 중 3명만이 태어난 지 이틀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일부 도로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 프로그램이 이번 달 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된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4월 5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맨하탄은 파크 애비뉴 28스트리트에서 34스트리트 구간과 브루클린은 부슈익 애비뉴부터 존슨, 플러싱 애비뉴입니다. 퀸즈는 34애비뉴 73스트리트에서 80스트리트 구간의 일부 차선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브롱스는 그랜드 콩코스부터 번사이드 애비뉴 184스트리트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비필수 업종에 대한 운영 중단 행정명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가 최근 뉴저지주 펠팍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배광수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장을 모시고 뉴저지 사무실 운영 계획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노인상조 회원은 7,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 되게 많은 숫자인데 회원 확장도 중요하지만 많은 숫자인 만큼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들은 지금 설립일에 근 25년이 되도록 한 2,600여 회원에게 3,400여만 불이 현재까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었고 또한 현재 자산이 부동산이 150여만 불 상당이고 또 현재 유동자산으로 110여만 불이 현재 우리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상조 회원들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지껏 해온 그 선배님들이라든지 역대 회장님들이 해오신 그거 잘 그대로 받아서 투명성 있는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회계와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20여 분의 그 이사님들과 감사 또 한 8분의 부회장님이야 그 이사님들이 계셔서 굉장히 우리는 아주 일부 하나라도 실수 없이 공개적으로 지출되고 네.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뉴욕 한인 노인상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네, 뉴저지 사무실 오픈으로 회원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상조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계획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뉴저지 사무실 두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실 하나 오픈을 하면은 렌트비에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인건비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못 해왔는데 이번에 우연하게도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그 2층에 206호실에 시니어 솔루션 그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그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네.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장소를 또 모든 서비스도 같이 받고 또 그분들은 우리 뉴욕 우리 자가 사무실에 오셔서 또 같이 생활하고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서로 협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또 기존 회원이 있고 또 우리도 그분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도움이 되고 있어서 비용이 안 들고 지금 사무실 쓰고 있고요. 또 대신에 그 빵금터하고 후라싱은 그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바로 내리면 바로 거기서 일도 또 볼 수가 있어서 본사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또 여기에 부회장님하고
또 부이사장님이 계시고 저도 뉴저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들려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참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잘 운영하시길 기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원, 비회원들에게 혹시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도 우리는 지금 젊은 나이 62세 시니어 되면서부터 76세까지 저는 73살 먹었습니다만 한 8년 전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이지만 젊은 나이에 우리는 또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내가 힘이 있을 때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상조회를 가입을 했고 네. 또 요즘에는 부모님들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또 자식이 부모님 이름으로 상조회를 가입시키고 자기가 수권자가 돼가지고 서로 혜택을 보는 또 그래서 가정에도 상당히 그 보탬이 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8세가 되신 분은 지금까지 지금 한 3년째 면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상조금을.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한 20여 년 된 분들에게도 계속 이제 좀 상조비를 면제를 해드려서 오랫동안 예금했던 가입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는 부담을 안 드리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출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회원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률 서비스도 받고 있고 드리고 있고 또한 또 사회 그 보장 제도도 많이 받고 있고 유권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유권자 활동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단체 7천여 회원이 있는 단체에 우리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손을 많이 내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더 협력을 하면은 더 좋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인 노인상조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포커스인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배광수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장을 모시고 뉴저지 사무실 오픈 계획 그리고 운영 계획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